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경험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사전에 질문지를 그러니까 질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저학년, 고학년 사전 질문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려면 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학년 사전 질문을 받아보니까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 수학을 너무 싫어해요. 연산을 너무 하기 싫어하는데 중요한가요? 저학년은 연산만 공부하면 될까요? 사고력 수학을 해야 할까요? 1학년 아이는 좀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연산도 아직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괜찮은 걸까요? 수학학원은 언제부터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주산교육이 도움이 될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따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하고 나서 어머니들이 이거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한번 좀 찾아보시고 마지막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년 어머니들은 수학에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학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차례차례 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녹였으니까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은 제가 강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어머니들과 같은 맥락이라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94년도에 숭실대 전산과를 졸업을 했고 한국 HP 소프트웨어 지원팀에서 근무하다가 큰아이를 출산을 했고, IMF 때 큰아이 출산하고 2000년도에 둘째 아이 출산하고, 그리고 경력이 단절됐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대해서 학원 강사를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학원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었고, 계속 이제 수학 학원을 이어서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초등수학과 다녔고, 초등수학과 팀장을 하고 부원장을 하고, 현재는 이제 방화동에서 홈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시작이 목동학원 강사였을까요? 처음에 파트로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받았던 월급이 50만 원. 근데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목동에는 특별한 아이들이 모여 있고 부모님들의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었던 계기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관찰해 봤을 때 제가 그러니까 가장 그 특징적인 건 뭐였냐면, 도형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제가 설명할 것도 없이 너무 수업을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뭐 했어? 그리고 어머니들한테도 상담할 때 이렇게 여쭤보면 프레벨이나 가베나 이런 교구 수업들을 자연스럽게 했던 친구들은 도형에 대해서 개념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지네들 스스로 알아서 하고 이제 문제 풀 때 막힌 것만 좀 설명해주면 수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큰 학원으로 옮겨서 제가 이제 방화동에 초등부가 한 350명, 400명 가까이 되는 쪽으로 옮겨서 제가 그 교육했던 아이들 한 7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아직 방화동이 개발되기 전이어서 이제 제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뭐였냐면 도형이었습니다. 그 친구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연산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렸을 때 구멍이나 눈높이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져진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큰 차이가 거기서 나더라고요. 도형 부분에서. 나중에는 이제 특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지만, 어렸을 때 어떤 교육을 어떻게 접근한 게 배경으로 잘 깔아 놓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나중에 공부할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에피소드를 한번 들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 중에서도 구구단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구구단이 2학년 때부터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 5학년이 돼서도 구구단이 헷갈리는 친구였습니다. 글씨 쓰는 것도 굉장히 느렸고 연산도 오류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구구단도 이제 갑자기 74, 84 막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이 잘 못하고 오류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원래는 주 2회 수업을 하는데 연산하는 날 금요일 날 오라고 그래서 연산을 계속,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거부터 시킨 거죠. 구구단부터 해갖고 쭉 하루는 연산만 쭈루룩 해갖고 이제 계속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학년 것도 병행하면서 연산을 추가를 해서 계속 진행을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단원평가나 이런 데 서서히 이제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산 오류가 잡히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50점, 그 다음에는 60점, 그 도전을 하게 했더니, 그 친구가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단원평가를 무슨 수능 보듯이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공부를 노력을 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 그런 그 소소한 성공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원평가를 수능 보듯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학교 시험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마지막 6학년 때, 5학년 때 구구단도 몰랐던 친구가 6학년 때는 단원평가 계속 100점을 연속으로 맞고, 그리고 중학교 때도 공부 잘하고 싶어 해갖고, 지금도 한 90점대, 95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수학 과외도 학원도 거부하는 중학교 3학년, 아이인데요. 지금 최근에 들어온 친구입니다. 걔는 과외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수학에 흥미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거부하다 보니까 규칙적인 학습이 안 됐고, 학교 수업은 더더욱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지인을 통해서 들어온 친구라서 그 친구한테, 지금 중학교 3학년이니까, 나중에, 너는 못하니까, 초등학교부터 해야 돼. 이 차원이 아니라, 너는 고등부 수학을 해야 되잖아. 고등학교 가야 되니까,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 앞에 하는 과정에 부족한 부분만 메꿔서 고등부 수학을 한번 하기 위한 기초를 좀 닦아보자. 그래서 제가 분수, 초등 과정부터 중학교 과정에 분수 개념을 쭈루룩 묶어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소수편 묶고, 그래서 이제 개념들을 쭈루룩 엮어주니까 개통학습을 한 거죠. 개통으로 해서 개별 그 문제집을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줬더니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함수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연태까지는 다 거부를 해서 수학 숙제를 하는 거를 못 봤었는데 수학 숙제를 한다고 너무 신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효과가 나는지 이따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3는 학원을 전정하면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 중학교 2학년 친구입니다. 이전 학원을 1년 가까이 다녔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고 선생님이 내주는 과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학원을 빠지다가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올 때는 한 3개월 정도 이제 집에서 쉬다가 온 상황이었고 그래서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그 개념을 계속 쓰고 그 개념을 자기 거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그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그 요구하는 개념들을 그게 예를 들어서 내심에 대해서 배운다. 그럼 내심이 뭐야? 내심은 그러면 내심에 관련돼서 나오는 공식이 다 뭐지?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걔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과정들을 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문제를 풀렸거든요. 그리고 친구한테도 설명해 보게 하고 그랬더니 이제 조금 자신감도 붙고 그래서 이제 성적이 한 20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하면은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나오거든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원인을 먼저 해결을 하면 아이들은 누구나 다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성적이 오르고 나중에 이제 방학 특강을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렇게 특강을 할 때 아이는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부 자신감 에피소드 4인데요. 공부 자신감이 떨어진 초등학교 2학년. 아까 질문지에 이제 언제부터 학원에 보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학력이 높아지시고 교육열도 많아지셨고 그리고 아이들도 하나나 둘 정도 키우시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는 데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규칙적인 학습이 안 된다. 그러시면 어렸을 때 1학년, 2학년 때 보내시면 어떤 효과가 있냐?
그 아이가 이제 아직 뭔가가 사고력이든 어려운 문제가 되기 전에 공부 습관을 잘 잡아놓을 수 있어서 저학년 때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친구를 따라서 어렵게 상담을 온 친구인데 모든 공부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학학원 다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학년 친구가 잘하고 적응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친구 따라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계기가 돼서 이제 왔는데 처음에는 연산을 시작을 할 적에 자기 학년보다 이게 낮게 그래서 동그라미가 많아지게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연산 연습을 시작하고 연산이 먼저 잘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글자를 소리내서 읽게 하고 그러고 그거를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단위를 놓지 않게 이제 체크하고 되도록이면 칭찬을 많이 하면서 했는데 지금 이제 5학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공부 습관이 잘 되어 있고 연산이 잘 되니까 아직 학습 이해력은 부족하지만 자기는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충만한 친구입니다. 에피소드 5번인데요. 영재교육은 영재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처음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아이가 돌일 때, 학원계에 이제 발을 들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영재교육이다 하면 제가 손들고 가서 교육을 받고, 우리 아이한테 접목을 해보고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영재교육 커리큘럼을 보니까, 4학년, 5학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 똑똑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저학년 프로그램을 보니까 영재가 아니더라도 접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보통 학원에 오는 친구들이 그때는 이제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막 뛰어난 친구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들한테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영재 일주일에 하루를 해서 이제 영재 교육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수업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는, 수업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연산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1학년, 2학년 애들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연산하면은 2자리 덧셈하다가 3자리 하면 다른 영역인 것처럼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퍼즐 맞추기, 입체 큐브 같은 게 있었는데 큐브를 놀이를 하는데 이제 그룹으로 막 하다가 먼저 맞춘 친구한테 다른 친구를 도와주게 하고 제가 주말에 숙제는 그 큐브들을 여러 세트가 있어서 그 큐브나 테트리스 뭐 이런 블럭 같은 것들을 이렇게 숙제로 내줬어요. 집에서 엄마 아빠랑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맞춰와라. 그러면서 했더니 그 친구가 맞춰오고, 이제 제가 마이쮸나 조그만 이제 과자 이런 걸 줬거든. 잘 성공한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동기부여가 된다 봐요. 연산은 굉장히 머리 아프고 안 되지만, 자기는 이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굉장히 숙제를 열심히 해와서, 그 친구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못 해온 친구들한테 도와주라고, 조교라고 이러면서 이제 도와주게 했더니 그 친구가 공부 의욕이 굉장히 상승한 거예요. 조교수라고 제가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싶어하고 으쓱해갖고 숙제도 열심히 해오고 그전엔 그런 태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수록 칭찬과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느꼈고 그런 수업을 했던 애들이 이제 대학교까지 이제 가는 거를 지켜봤을 때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희 아이한테 이제 게임식으로 수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보기 놀이인데, 아이들이 보통, 어떤 문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5,000원짜리 과자를 샀고, 1,000원짜리 우유를 샀고, 그러면 거스름돈이 얼마입니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산을 어떻게, 이제 10,000원을 냈는데 거스름돈이 얼마일까요? 그러면 5,000에서 10,000원을 뺍니다. 그냥 나오는 숫자. 그러니까 이제 5,000원에서 1,000원 1,000원이랑 다 더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숫자대로 그냥 빼기를 하더라고요. 10,000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5,000원에서 10,000원을 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근데 단순하게 연습을 하면 글자를 안 읽어요. 글자를 안 읽고 보이는 숫자만 계산을 하고 특히 저학년일수록 문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유치원 때 그런 놀이를 장바구니에다가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하나,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 하나. 저는 그래서 우유, 엄마가 원하는 건 우유 1리터. 때로는 이제 나중에 용량이 바뀌어가지고 1리터가 아니라 900ml. 그래서 그 단위를 정확하게 써서, 그거 엄마는 이걸 원해. 너가 원하는 거 뭐니? 그랬더니 자기는 에그몽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유 1리터, 그 다음에 에그몽 해갖고 이제 조그만 장바구니에다가 돈 넣어서 바로 옆에가 슈퍼여서 그렇게 보내고 거스름돈을 받아와라. 그리고 영수증을 갖고 받아 이제 심부름을 한 걸 갖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한테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자꾸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뱃돈, 왜 애들 그 돈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방구 같은 데 보면은, 종이로 된 그 세뱃돈, 이렇게 돈 세트가 있거든요. 그거 갖고 아이들한테 이제 그 돈 갖고 놀게 했더니, 나중에 이제 4학년 때 11,000, 10만 이런 거 할 때 좀 수월하게 그러니까 수월하게 계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드게임이나 이런 루미큐브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본 친구들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학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여러 부분에서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레고 같은 것도 많이 놀게 하고, 입체 테트리스 교구 팔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자꾸 놀게 하면 공부가 아니라, 수학이 이제 즐거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학년 애들 대상으로 했던 수업이 뭐였냐면, 수학이 연산을 계속 시켰던 애들이 너무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괴로운 수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친구들은 되게 유난히 그 연산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류하고 잘 수정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금요일 날은 숙제도 없고 가방에다가 책은 넣어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래밥이나 빼빼로 음료수 한 캔 가져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수업을 했었냐면, 각자 음료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들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고 얼마큼 들어갔는지, 각자 갖고 온 들이 음료수 캔에 보면은 밀리리터가 써 있잖아요. 용량이 얼마 된다. 그러면 그 용량에 대해서 각자 이제 모여서 수업을 했으니까 각자 이제 돌아가면서 찾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나중에는 이제 조그만 이제 야구르트 거기 보여주면서 이건 얼마큼쯤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해보게 하면 아이들이 보통 꽤 100ml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몇 개 쌓이면 1리터라고 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래밥 갖고는 분류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고래들 모아놓고 또 이제 새우가 아니라 오징어든 거기에 있는 종류별로 동물들이 다양하잖아요. 그거 갖고 분류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보기도 하고. 아까 질문 중에서 뭐 구구단을 어떻게 연습하느냐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구구단을 진짜 안 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2개씩 줄 세워가지고 그 구구단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구구단이 잘 안 외워졌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끊는 겁니다. 오늘은 2단에서 1부터 2, 5, 10까지만 할 거야. 그것만 연습하고, 왜 2단을 한 번에 다 못 외우고 9단을 다 못 외우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분량대로 잘라서 2, 5까지만 하자. 그런 다음에 가방 다 메고 9단을 외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게임처럼, 그래서 7, 4, 8, 2는 2 하고서 외운 다음에 같이 이제 통과되는 친구들 먼저 보내주고 그랬더니 막 긴장해갖고, 연습을 하고, 그거를 이제 수업 끝날 때마다 계속 시켰습니다. 1년 동안.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구구단이 이렇게, 어렵지 않고, 구구단을 하면은 이제 즐거워. 그리고 통과하면은 제가 젤리 하나씩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구구단 외우는 게 수에 대한 좀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게 이제 덧셈 뺄셈 할 때도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그러니까 조금 할 얘기가 많았지만 저학년 어머니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근데 답변을 드리면, 연산을 너무 하기 싫어하는데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괴롭게 연산을 하는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친구가, 구구단이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맞아가면서 배웠대요. 그래서 수 연산에 대한 그 강박증과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 초등학교 2학년 친구는 시계, 다른 거는 괜찮았는데 시계 볼 때만 그렇게 아이가 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고 못 넘어가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계 보면서 엄마랑 굉장히 싸우고 혼나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조금 못해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박하고 혼내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저학년 때는 그래도 나는 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학년은 연산만 공부하면 될까요? 사고력 수학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연산이 아니라 사고력 수학도 해야 되는데, 문제를 위한 사고력 수학이 아니라 문해력이라고 요즘에 이제 화두가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 문장 속에서 말하는 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사고력 수학 학원을 찾아다니고 사고력 문제를 따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산은 중요하다고 아까 이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그 부분은 그거거든요. 연산은 규칙적으로 하면 글씨 쓰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속도가 점점 늘거든요. 그런데 칭찬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연산을 통해서 아이는 공부 자신감도 생기고, 글 쓰는 것도 글 쓰는 힘이 생겨가지고 글씨를 또 빨리빨리 잘 쓰게 되면 수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 1학년 아이 좀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고, 연산도 아직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괜찮은 걸까요? 연산을 손가락 사용한다고 막 윽박 지르거나 야단치거나 그런 것보다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근데 계속 연산을 손가락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훈련이 필요하죠. 연산을 이제 계속 손으로 쓰게 하고, 그것도 동그라미도 그려서 저는 이제 시키거든요. 손가락도 사용해보라고 그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점차 사용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연산 훈련을 조금 점차 시켜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제 나중에는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학원은 언제부터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셨는데, 어머니께서 잘 지도를 하시고 아이하고 잘 안 싸운다 그러면은 4학년부터는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까지는 어머니께서 데리고 계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그 케어가 조금 어렵다, 그럼 저학년 때부터 보내주시면 저학년 때부터 해야 될 공부 습관과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사고력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저학년 때 보내는 것이 공부 습관 잡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산교육에 도움이 될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이도 한 7살 때까지 주산을 했습니다. 왜냐면 주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서바이벌 프로그램 해갖고 뭐 당첨금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이가 TV를 보더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상금을 타가지고 선물을 해주고 싶다면서 주산학원을 보내달라고 그랬다고 어머니께서 이제 같이 데리고 가셨었는데, 저도 학교에서 지금 정보와 컴퓨터 배우는 것처럼 학교 교과서에 주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산을 배웠던 세대인데, 주산 교육이 정말로 높은 단계까지 가서 암산이랑 뭐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 어중간하게 끝날 거다. 그러면 경험을 해보는 건 좋지만 이제 2학년, 3학년 학습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주산 교육을 하는 거는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온 친구 중에서 주산을 학교에서 방과후로 했던 친구인데, 제가 정리를 하는 게 어떠냐고 조언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손으로 써서 연산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주산까지 하니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멈추고, 일단은 손으로 써서 연습하고 나눗셈 곱셈을 먼저 차분하게 연습을 하고, 수학을 문장제 문제에서 이제 도전을 하고 글자도 읽어보고, 나중에 좀 잘하면
사고력 수학에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차라리 그런 수업을 하는 게 낫다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고학년 사전 질문. 우리 아이 수학에 자신감이 없어요. 수학에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학에 자신감은 연산을 통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데 구구단을 모르는데 두 자리, 세 자리 곱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구구단이 잘 안 되면 나눗셈도 안 되고, 분수에서 약분도 안 되고, 다 연산이 안 되면 수학을 자기가 이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수학이 정리가 안 됩니다. 점수 역시 안 나오겠죠. 그리고 다른 과목들은 평가를 자주 안 하더라도 수학은 학교에서 평가가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면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연산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게 가장 자신감 얻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학이 2학년, 3학년, 4학년 간단하게 다 요약한 건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학년 때 곱셈 구구를 배우고 2학기 때 두 자리 한 자리 곱셈을 배우고 3학년 때 두 자리 곱셈, 두 자리 한 자리 나눗셈, 분수 이렇게 해서 학년을 계속 이어져서 가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이 과정이 빠져 있는데 5학년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학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자기 학년 걸 해야 합니다. 학교 수업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자기 학년 수업을 하면서 전에 부족했던, 그러니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구단부터 다시 시킵니다. 근데 이제 2학년 아이들보다는 5학년, 그러니까 구구단을 놓쳤던 5학년이 빠르게 가죠. 그래서 그 과정을 훑어야 이제 5학년도 원활하게 하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 이제 다른 수학도 잘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아이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대학교 갈 때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창의력 수학도 좋고 사고력 수학도 좋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50분 동안에 시험 문제를 다 풀고 성적을 내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문제를 푸는 스피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산 속도가 안 되고 연산이 부정확해서 문제를 읽고 식을 써놨는데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고 앞면만 풀고 뒷면은 못 풉니다. 연산 그거 막혀가지고 그거 수정하느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 공부방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연산으로 이제 주로 이제 기탄 수학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연산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2학년 친구입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가면서 기탄 수학은 이제 계속 이제 단계를 밟아왔으니까 3학년 기탄 수학, 두 자리 곱셈, 세 자리 두 자리 곱셈 계속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면 나이가 나중에 이제 2학년 거 하고 3학년 거 할 때 연산이 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제를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연산 속도가 너무 느려서 1시간 반 동안에 20문제를 겨우 푼다. 그 친구하고 80문제를 푸는 친구하고 IQ가 비슷하다고 하면 80문제를 푸는 친구가 훨씬 더 빨리 이렇게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산으로 먼저 이렇게 차근차근히 밟아주면은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 연산 속도가 빠르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자기는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산에서 오류가 없으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더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수정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기분 좋고 그리고 숙제도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수학을 그렇게 이제 기타 수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좀 덜 들고 덜 힘들어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큰 아이는 이제 대학교 나와서 간호사를 하고 있고요. 아이는 지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학년에 복학할 예정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가 학원 강사를 하면서 학습을 시작한 큰아이가 1학년이고 아이가 이제 돌일 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리고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아이를 어떻게 엄마표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로 시작이 된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한 규칙적인 습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연산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너 해라? 그리고 숙제를 남겨놓고 이제 다른 설거지하고 청소하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 공부할 땐 한 10분이면 되거든요. 10분 동안 아이가 앉아서 공부할 때 옆에서 체크해주고, 그 다음 집중력이 약한 아이라면 저는 반쪽씩 체크합니다. 반쪽하고 잘했다고 바로 체크해주고 채점해주고, 잘하는 친구는 쭉 앞면만 하게끔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체크를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약하다 그러면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주면 아이는 굉장히 업돼서 열심히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학부모 특강을 자주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수학 시험을 보고 오면은 뭐 이제 90점 맞았다, 100점 맞았다 그러면 그래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삐져가지고 왜 엄마는 다른 애들은 칭찬을 해주면서 자기는 그렇게 이제 칭찬 안 해주냐고, 많이 기뻐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수학 선생님 아들이잖아 그랬는데, 학부모 특강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가 가장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엄마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불행하게도 엄마가 수학 선생님이라 칭찬을 못 받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차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잘했다고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 하듯이 칭찬을 좀 많이 하게 했는데, 그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 그게 잘 동기부여를 하려면 엄마가 관심을 갖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아이들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수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쑥날쑥한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큰아이가 이제, 그래서 이게 교육 이론들에서는 많이 이런 게 있지만 실제 그런가?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우리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엄마가 이런 게 궁금한데 한 일주일만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글씨 쓰는 속도가 느렸거든요. 그래서 기타 수학을 하루에 앉혀놓고 밥 먹고 한 10분 정도만 계속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게 점점 이제 시간을 재봤는데 시간이 점점 단축이 되면서 글씨 쓰는 속도도 좋아지고 이제 주어진 10분 동안에 문제 푸는 양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3장 풀었다. 그러면 그 다음 번에는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는 한 5장까지 풀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하면은 아이들은 업돼서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맞춰서 잘하면은 칭찬도 해주시고 뭐 거기에 상응하는 뭐도 이제 보너스도 좀 주시고 하면은 수학을 좀 즐거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저학년 때 해야 된 필수 조건, 연필 똑바로 잡기. 글씨를 이상하게 쓰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도구를 잡는 게 다 이상해집니다. 연필 잡는 근육과 그다음에 칼이나 뭐 이제 다른, 그러니까 미술 도구 뭐 이런 것들을 잡을 때 손이 어정쩡하면 근육도 잘못 잡혀 있어가지고 글씨도 자기 글씨인데 못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 못 알아봐서 문제가 이제 틀리게 되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장 습관을 들여줘야 되는 거, 연필 똑바로 잡는 거, 바르게 잡는 거, 그리고 글씨를 반듯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 아이들 글씨 이상하게 써서 그거 잡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잘 습관을 들여놓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번째는 탄탄한 독서 습관입니다. 목동에서 봤을 때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학원 안 다녔대요. 4학년 때 왔는데 하나를 가르쳤는데 열을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원리만 좀 가르쳐 줬더니 아이가 쭉쭉쭉쭉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또 물어봤죠. 너는 어렸을 때 뭐 했어? 집에서는 뭐 하니? 그러면서 이제 물었더니 이제 교구 수업도 많이 했고, 이 아이는 되게 차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집에 책이 2,000권이 있고 그거를 자기가 다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4학년인데 2,000권을 읽었다고 그러니까 와우.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저도 우리 아이가 어렸으니까 아침 유치원 가기 전에 열심히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독서인데,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읽게 하면 편식이 있잖아요. 영양 섭취가 되지. 공부도 좋아하는 것뿐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 가장 잘못하는 게 뭐였냐면 제가 특강을 하거나 이렇게 돈이 생기면 책을 전집으로 사가서 쫙 깔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잘 안 읽더라고요. 저만 열심히 읽고. 그래서 아이 아빠가 하나 책장을 비우게 하고 이제 Y책으로 시도를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 또 엄마가 이제 아빠가 추천하는 거 하나, 그렇게 해서 책을 서점 가갖고 하나씩 차다가 이제 빈 책상을 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꾸다 보니까 자기가 선택한 책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애정을 갖고 여러 번 보고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번에 안 사주고 그걸 책을 채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샀던 책들은 역사, 뭐 그다음에 이제 수학 동화, 과학 동화라서 그냥 끼고 앉아서 같이 읽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그게 아이를 독서하게 되는데 가장 계기가 됐던 거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서점에 가서 고르게 하는 거, 고르게 해갖고 같이 읽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런 게 가장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이제 연산 훈련을 해서 저희 공부방에 오면은 연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서 연산 부분에선 굉장히 이렇게 잘하게 되니까 수학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나의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문장제 문제가 시작될 때 아이들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독서가 탄탄히 되었던 친구들은 쭉 넘어갑니다. 연산이 되면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런데 글자를 동문서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심해진 게 코로나 때문에 문해력이 떨어져서 몇 명입니까? 그러면 2개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제대로 안 읽고 집중해서 안 읽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어머니랑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가 맞벌이 하셔서 숙제를 해놓고 유튜브에 너무 노출이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릴수록 더. 아이가 문제집을 2권이나 풀었는데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IQ나 이런 거 봤을 땐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들한테 나타나서 어머니들한테 되도록이면 이제 좀 통제를 하시라고, 유튜브나 게임이나. 그리고 수학은 다른 과목을 할 때는 이게 그닥 많이 안 느껴지는데, 수학은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수학 수업을 하러 오면 애가 연산을 계속 틀립니다. 틀리고 집중도 안 되고 굉장히 부산합니다. 그래서 게임과 유튜브에 너무 노출이 되면 아이들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산만해지고,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자기 전에 게임을 하게 하거나 유튜브를 보게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자기 전에 좀 책 읽어주는 게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잠자리에 들게 하게 하는 게 어렸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고, 공부할 때 가장 기본으로 깔아놓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랑 싸우지 말자. 왕년에 내가 다른 공부는 되게 잘했는데 수학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너는 수학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왔거든요, 저한테. 학원 하면서 이제 제가 과외를 병행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엄마랑, 아빠랑 싸워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를 고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렸을 때는, 아이의 속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구단을 통째로 외우고 2단 외우고 3단 외우고 못 한다고 야단을 치지 말고, 아이가 좀 힘들어하면 그럼 오늘은 2단, 2일은 2에서 2, 5까지만 해볼까? 그렇게 목표를 좀 작게 나눠주면 아이는 그러면 자기가 도전해볼 만하다고 하면 그건 별 불만이 없거든요. 싸우지 말고 목표를 조금씩 낮춘 다음에 이제 살살 이제 아이 상태를 봐서 조금씩 올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속도로 수업을 진행을 해라. 그러니까 문제집 풀 때도 우리 한 권 정도는 풀어야지 하지 말고, 아이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근데 30분이든 1시간은 규칙적으로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뭐 연산을 하는데 조금 쉬운 다른 거, 도형 규칙 찾기라든가 그런 거랑 같이 병행해서 30분을 꼭꼭 채워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컨디션을 잘 조절을 해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수업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아이가 오늘은 연산을 하는데 연산이 너무 안 되고 힘들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려운 거 반쪽 하고 좀 더 아이가 수월하게 하는 거, 그래프 이런 거 나오는 거를 그래프는 한 단원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협상을 해서 수학이 괴롭고 지겨운 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학년 때 가장 명심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제가 수학머리 따로 있나요? 라는 주제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어머니들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을 받는 사이에 이제 제가 이제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많이 어머니들께서 궁금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수학이 좀 어렵고 딱딱하고 힘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수학을 가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포기하거든요. 그런 게 대부분은 이제 연산이 제대로 빨리빨리 안 되고 오류가 많고, 두 번째는 이제 독해력이 안 돼서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을 못 하고, 그래서 아직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아이가 수학을 연산을 너무 싫어한다고 해서 그걸 멈추면 안 되고 차근차근히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들께서 이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수학학원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나요? 어, 아이의 성향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화동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목동에서 이제 어렸을 때 봐왔던 친구들이 있는데 소개로 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냐면, 지금 이제 보통 이게 중간 정도 되는 친구인데 수학학원을 2개나 다니고 있습니다. 심화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일반 수업도 하고, 그런데 교재를 갖고 와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맞질 않습니다. 근데 수학 성적이 어떠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고도 수학을 10점 맞았더라고, 고등학생인데. 근데 문제가 뭔가를 파악해보면 연산 오류가 많습니다. 개념도 안 돼 있고 연산 오류가 많은데 그 학원에 가서 그냥 계속 성실하게, 무직하게 성실하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숙제도 자기가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수학에서 인터넷을 떠도는 답지를 가서 숙제를 잘해가는 척하지만 아이는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머니 욕심대로 학원을 보낼 게 아니라 아이의 성향을 보고 조금 맞는 학원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학년인데 지금부터 심화 과정을 하는 것이 필수적일까요? 저학년 아이인데 아이가 문해력도 괜찮고 책도 많이 읽고 연산도 탄탄하고 그럼 심화 과정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제 학교 수업을 계속 이제 겨우 따라가는 수준이다. 그러면 차라리 저는 심화 과정이 아니라 수학은 연산을 시키고 책을 많이 읽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점에 가서 수학 동화 아니면 이제 요즘에는 도서관이 잘 돼 있잖아요. 수학 동화. 이제 제가 주로 읽혔던 거는 웅진에서 나오는 이제 수학 동화 수학 동화, 과학 동화였는데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능력을 높여주는 게 심화관적 문제를 풀면서 괴로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가 굉장히 뛰어나다. 그럼 심화과정 저학년 때 팩토라든가 이제 문제 해결의 길잡이, 경시편, 저희 아이는 경시편을 문제를 풀려봤었는데 그냥 그렇게 많이 저학년이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도전해보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학년 때 사고력 수학을 해야 하나요? 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사고력 문제 중에서도 너무 어려워서 아이가 저기 한다 그러면 억지로 할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도전해볼 만하다 하는 것들을 아이한테 같이 이제 설명을 하게 해주고 만약에 학원을 보낸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교감이 잘 될 수 있는지 그걸 보고 그룹 수업이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셔가지고 보내도 무방합니다. 저희 아이는 6세입니다. 서두에 다양한 사례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속에서 놀이로 수학을 접해서인지 구구단 게임도 외우고 나이 대비 좀 빠른 편인데 지금 연산 끝났네요.
연산을 계속 해야 할까요? 뭐 이런 이제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연산을 계속 좋아한다면 연산은 그냥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로 인해서 뭐 너무 잘난 척하지 않도록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만약에 저희 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한 사고력 문제, 문장대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창의사고력 같은 문제를 그 서점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같이 다양하게 접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산은, 계속 시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학년인데 학원을 싫어하는 아이라 이번에 태블릿으로 하는 인강을 따로 하고 있는데 학원도 따로 보내야 할까요? 이제 어차피 4학년 때부터는 이제 인강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인강을 하다 오기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싫어하는 종류가 있는데 내가 공부가 두려워서 학원에서 나하고 경쟁하고 다른 친구랑 경쟁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너무 똑똑해서 다른 아이들하고 진도를 나가는데 지루해서 근데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은 공부 습관을 들이는 게 선생님하고 따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요즘에는 앞으로 이제 인강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야 되고 앞으로 교육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병행을 하게 하거든요. 저는 공부방에서 강의도 듣게 하고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으로 강의도 좀 같이 듣게 하고 제가 따로 설명도 하고 근데 강의만 듣게 해서는 아이가 인지가 잘 안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부족한 거 체크를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은 동네에서 조금 상담을 해서 이제 좀 연륜이 있으신 선생님들한테 보내서 적응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적응이 돼서 만약에 그 원장님께서 초중고를 하는 게 아니라면 조금 큰 학원으로 옮겼을 때 디딤돌처럼 그렇게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3학년 때부터는 이제 4학년, 5학년 수업을 하기 위한 기본기를 다지는데 4학년 때 오면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는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수학을 제대로 배우는 게 맞나요? 두 자리 연산부터는 어떻게 엄마가 알려줘야 될지 모르는데 아직 유치원생이라 사교육 일찍 시작하는 게 맞는지 고민입니다. 유치원생인데 네. 사교육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동생들은 좀 늦게 결혼해서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4명인데 그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언니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타 한 수학으로 차근차근히 연산을 시켜라. 그리고 그 암산 말고 계산을 풀이 과정을 쓰게. 나중에는 암산을 하더라도 그렇게 한 다음에 책을 많이 읽어줘라.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읽었던 책을 다 물려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동생들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책도 많이 읽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어렵지 않고 그리고 수학도 잘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동생들한테 당부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네가 가르치다 짜증이 나서 애들랑 싸우게 되면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맡겨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지겨운 수학이고 수학은 엄마랑 싸우고 괴로운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자리 연산은 두 자리 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초등학교 내용이니까 유치원 때 못하는 거라도 하나씩 그 기타 수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원리를 알려주거든요.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그러니까는 어머니께서 그거를 먼저 이제 풀어보시고 아이하고 같이 노력을 하나씩 하루에 한쪽, 반쪽이라도 그게 어려우면 2문제, 3문제 그러다가 조금씩 늘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는 작으니까 작은 단위로 나눠서 조금씩 성공하면 오버하면서 칭찬해주면서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속도가 붙어서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불러주고 채점도 자기가 동그라미 하면서 해보게 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치원이니까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학년인데 아직 한글을 쓰는 게 빠르지 않은데 요새는 서술형 한두 개씩 문제집에 나오는데 서술형도 꼭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 1학년이니까 한글 쓰는 게 서툴잖아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제가 아이한테 많이 느린 친구한테는 그러니까 풀이 과정 블루라고 합니다. 문제를 읽고 같이 얘기를 해보게 한 다음에 풀이 과정을 제가 써줍니다. 아이가 부르는 대로 받아쓰기를 제가 해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하나 정도는 풀이 과정들을 이제 거꾸로 하나 정도나 이제 한번 수업할 때 한 개 정도는 본인이 써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하나 정도는 서술형을 써보게 훈련을 합니다. 한글이 빠르지 않아도 내용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초아입니다. 두 자리 연산, 세수 연산을 푸는데 받아 올림, 받아 내림 풀이 과정 없이 답만 씁니다. 답은 틀리지 않고 정답을 쓰기는 하는데 풀이 과정 쓰게 연습을 시켜야 할까요?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2학년 와갖고 애가 굉장히 머리가 빠릅니다. 연산도 하고 풀이 과정이 없어요. 답집에 껴왔나? 그랬는데 답집에 낀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제 앞에서 풀게 하니까. 근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고등학교 때 미적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수연산을 해야 되는데 암산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할 때는 암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장 풀 거를 조금만 풀더라도 풀이 과정을 쓰게 합니다. 기탄 수학을 제가 시킬 때 풀이 과정 없이 암산하는 친구들 그거 다 지웁니다. 기탄 수학을 시키는 이유는 선생님 풀이 과정을 쓰는 연습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쉬운 걸로 연습을 해야 나중에 어려운 것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하는 거니까 풀이 과정을 썼으면 좋겠어. 그러고서 이제 그 풀이가 조금 하더라도 그거를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러야만 나중에 이제 빨리빨리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쓴 다음에 연산이 생략돼서 암산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부터 이제 암산해서 푸는 게 습관이 되면 애들이 글씨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처음 스타트를 할 적에 그걸 쓰게끔.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처음에 오는 친구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타 수학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풀이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풀이 과정을 안 써도 되지 않냐고 그렇게 실갱이를 하는데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시키는지. 그리고 나서 그거를 10장 할 거 한 장만 해도 돼. 대신에 풀이 과정을 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답변이 이제 더 올라오진 않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거에 답변이 됐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어머니들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고민했었던 거는 제가 아이를 키워본 선배 언니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팁을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침에 소중했던 시간들이 알차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